자, 4장의 여섯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D 패키지, 그러니까 DPKG에서 대비한 패키지 약자인 D 패키지 명령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D 패키지는 윈도우즈의 setup.exe와 비슷하게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확장명은 별표점 DB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비안에서 나와가지고요. 옛날에 데비안 약자로 DB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분투가 데비안 리눅스에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데비안 리눅스에 쓰던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디피키지를 사용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겠지만 예전에 리눅스는 이 윈도우즈만큼 편하게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꽤 어려운 일이었는데 D 패키지, 그러니까 DB 패키지 이걸 만듦으로써 윈도우즈의 셋업이랑 비슷하게 야 우리도 쉽게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자, 파일의 의미는요, 윈도우즈 셋업 파일처럼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데요, 확장명은 db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calculator 언더바 2.1.4-1 언더바 amd64.db 이런 파일이 있거든요. 이 설치 파일인데 이 파일이 어떤 의미냐면은 맨 앞에 calculator 얘가 패키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세 자리가 2.1.4가 버전이에요. 그리고 다시 1까지 붙으면 얘는 계정 번호인데 이거 뭐 이것까지 합쳐서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번호가 다 높을수록 더 최신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더바 다음에 AMD64는 64비트 CPU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는 어디에 설치돼요? 64비트에 설치되는 calculator라는 이름의 패키지고 버전은 2.1.4고 계정 번호는 1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뒤에 AMD64 외에도요, i386이라 써 있으면은 32비트 CPU, 그러니까 32비트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올 써 있으면요, 64비트, 32비트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dpkg 명령어는요, 설치를 위해서 "-i" 쓰고요, 삭제를 위해서 "-r" 또는 "-p", p는 대문자예요. 그리고 패키지 조회하기 위해서 "-l" 또는 대문자 "l"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아직 설치되지 않은 파일의 정보는 "-2개 info"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설치하기 위해서 간단해요. 아까 우리 calculator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dpkg-i 하고 방금 그 파일명 써주면은 설치가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설치된 거를 삭제하려면은 dpkg-r 그리고 패키지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이 삭제한다는 거는 이 파일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요,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키지 이름만 써주시면 삭제가 되고, "-p를 쓰면은 설정 파일까지 같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조회하는 것은 "-l냐 또는 대문자 "l" 쓰시면 되고, 이 db 파일에 대한 정보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좀 이따 실습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dpkg의 단점은 이제 의존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의존성 문제는 A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B 패키지를 필요한 경우 D 패키지의 명령어로 해결이 까다로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요거를 깔려고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뭐죠? dpkg -i였죠. 인스톨이니까 -i 요 파일 이름 하면 간단히 설치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 파일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만 얘가 깔려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찾아서 그걸 먼저 깐 다음에 얘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이 어떤 프로그램도 또 뭐가 깔려 있어요, 깔려요. 이게 의존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설치되려면은 다른 애가 설치돼야 된다. 이게 의존성인데, 이 의존성 문제 때문에 디패키지가 의존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가 간단하고 삭제도 간단하지만, 의존성 문제가 있는 패키지일 경우에는 좀 얘기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apt-g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명령어가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apt-get이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 이 안에 딥 패키지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지금은 dpkg 얘를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간단하게 D 패키지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몇 개 설치를 해볼게요. 자, 되게 쉬우니까요.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죠. 자, 201페이지 실습 11번을 같이 진행할 텐데요.
201페이지 보시면은 필요한 파일이 몇 개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라고 주소가 나오죠. 거기서 받아도 되시고 우리 카페에서 받아도 되니까요. 저는 우리 카페 자료실에서 받을게요. 자, 웹브라우저 띄워서 뭐 어디든 관계없으니까요. 카페 naver.com/thisislinux 이것이 리눅스다 이런 약자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뭐 교재 자료실 여기 들어가시면요. 그럼 저희가 우분투 쓰고 있으니까요. 얘는 센토스 자료고요. 우분투에 보면 전체 실습 파일 다운로드 모임 이거 있죠. 얘 클릭하시면 네, 여기 전체 실습 파일이 다 있어요. 우리 책에서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책에 물론 다른 링크도 있지만 뭐 굳이 거기 안 가시고 여기서 받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4장 실습 11번이죠. 거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미리 받아 놓을게요. 클릭해서 세이브 파일에서 저장해 놓을게요. 저장. 두 번째 클릭해서 세이브 파일에서 OK에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저장이 오래 걸리면 여기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게 좀 작으니까 금방 다운로드가 완성이 됐네요. 됐죠? 자, 얘는 밑에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간단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폴더에 되니까요. CD하고 자, CD 그냥 엔터 주세요. 그러면은 어디로 오죠?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여기죠. ls 보시면은 요 폴더군요. 다운로드 폴더. 여기로 이동할게요. cd 한글이네요. 슈퍼스페이스 따 하고 탭 키만 치면 되죠. 다시 슈퍼스페이스. 그래서 ls-l로 보시면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 calculator랑 MySQL-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 패키지가 확인이 됩니다. 자, 먼저 이 패키지 calculator 있죠? calculator라는 이 계산기예요. 얘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싶으면 dpkg였죠? 마이너스 2개 info 하고 갈하고 탭키 치죠 뭐. 그러면 이 calculator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엔터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 calculator 패키지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쭉 나오죠. 버전 나오고 뭐 CPU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용도라든가 이게 쭉 나와요. 뭐 공학용 계산기다 뭐 이런 거 대충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확인했으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맞다. 그럼 설치하면 되겠죠. 설치할까요? dpkg-i예요. 간단하죠. 갈 탭. 자, 엔터 눌러서 설치를 하면은 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워낙 프로그램이 좀 작으니까요. 작아서 설치가 금방 됐죠. 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LMS가 따로 없고 완성이 됐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dpkg-l이에요. l하고 calculator. 패키지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 현재 설치된 게 보이죠? 얘가 지금 calculator 2.1.4가 이게 설치가 된 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설치된 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명령어 calculate에 가라고 탭키 칠까요? 자동 완성되네요. 엔터. 하면 얘가 이제 뭐 공학용 계산기죠. 뭐 7, 8, 9, 6, 뭐 루트 이런 식으로 공학용 계산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다 사용하고 더 필요 없다 이 패키지가 그러면은 제거해 볼까요? 제거하는 거는 dpkg 아까 뭐였죠? -r 아니면 -p였죠? -r로 해볼까요? -r calculator 조심할 게 이거요. 탭키 쳐서 엔터 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지우는 게 이 파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을 주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주는 거잖아요. 설치된 거. 그러니까 이 파일은 지금 지울 때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꼭 이 다운로드 폴더가 아니라 그냥 CD하고 아무 데서나 삭제를 하는 거죠. dpkg -r하고 calculator 하고 패키지 틀렸네요. calculator 패키지 이름만 써줘야 이 패키지가 이 프로그램이죠. 얘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removing 뭐 processing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삭제가 잘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두 번째 받은 의존성 있는 파일을 한번 패키지를 설치해 볼게요. 다시 cd 다운로드로 할까요? 자, 보시면은 아까 calculate는 했고요. MySQL-클라이언트 패키지 이름은 여기까지예요. MySQL-클라이언트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하니까 MySQL이 아니라요. 이 버전 나오기 전까지가 패키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패키지 이름이죠. 자, 얘를 설치를 같이 해볼게요.
자, 딥 패키지 마이너스 i였죠 설치는. 자, 마이 탭만 치면 되겠죠. 엔터 치면 이제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볼게요. 의존성 문제에서 설정하지 않고 남겨두면서 처리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패키지를 설치하려면은 다른 패키지가 필요해요. 어떤 패키지를 미리 먼저 깔아놔야만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MySQL 커먼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이제 MySQL 커먼만 설치해도 이 MySQL 커먼이 또 다른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설치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딥 패키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점점 그 복잡해졌죠. 우리 X 윈도우가 지원되면서 패키지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패키지랑 계속 연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딥 패키지의 한계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apt get이죠. 자, apt get은 좀 설명을 한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pt-get은 그 apt-get 명령어인데, 얘도 딥 패키지의 의존성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버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딥 패키지보다는 apt-get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왜 완전하게 해결되냐면, 우리가 이 파일이 지금 얘는 이 파일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딥 패키지로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동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을 인터넷에 저장소가 있거든요. 우분투에 저장소가 있는데 그 인터넷 저장소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해결되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얘를 dpget 아니라 apt get으로 좀 이따 할 텐데, 그걸 MySQL 클라이언트에 설치하면요, 여기 필요 없고 인터넷에 있는 우분투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요. 그런데 당연히 우분투는 이 MySQL 클라이언트를 깔 때 MySQL 커먼이 필요한 걸 알겠죠, 우분투에서. 그러면은 커먼을 먼저 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나는 이것만 깔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존성 있는 것까지 먼저 깔고 이걸 깔아주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후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이 패키지를 설치할 때 어떤 의존성이 필요하다 또는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저장소 URL이,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인터넷상에 어디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바로 etc 밑에 apt 밑에 sources list 이 파일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치가 빠른 또는 기억력이 좋은 분은 우리 3장에서 이거를 지운 다음에, 그러니까 백으로 바꾸고, 이 백을 바꾸고 제가 지정한 곳에서 다운로드 받았죠.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더 상세히 알아보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 되게 쉬워요. apt-get install하고 패키지 이름이에요. 우리 아까 d 패키지는 d 패키지 마이너스 이게 패키지 이름이 아니라 패키지 파일 이름이에요. 이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파일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패키지 이름만 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고요. 자동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여러 개 필요하면 물어봐요. 진짜 설치할래? 그럼 yes, no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다 그럼 마이너스 y 옵션까지 붙여버리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끝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거는 apt-get -y install 패키지 이름 이렇게 주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 목록의 업데이트는, 만약에 이 패키지 목록이 바뀌었잖아요. 얘가 바뀌거나 뭐 갱신이 일어났다. 그 후에 apt-get update라고 써줘야 요 패키지가, 그러니까 요 저장소 URL이 새로 적용이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삭제하는 거는 apt-get remove하고 패키지 이름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설치하지 않은 패키지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apt-get하고 오토 리무브 하면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전부 다 삭제도 해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내려받겠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까지 삭제하고 싶으면 apt-get 클린하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혹시 요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제가 apt-get만 매스하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그럼 뭐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진다. 그럴 경우엔 apt-get 클린이나 오토 클린을 통해서 내려받은 파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자주 안 쓰고요. 일단 제일 많이 쓸 게 apt-get -y install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얘 저장소를 만약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바꾸거든요. 그러면 apt-get update, 삭제는 apt-get remove,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t cache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패키지 정보, 우리 아까 apt 딥 패키지 마이너스 2개 인포 뭐 이런 개념은 비슷해요. 얘는 패키지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apt 캐시 show하고 패키지 이름 하면은 패키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패키지 의존성 이거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역 의존성 뭐죠? 이 그러니까 디펜즈 하면은 이 패키지를 깔 때 미리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의존하는 거고 리디펜드면 얘를 의존하는 거죠. 얘를 어떤 패키지가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 반대죠. 그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의존성 있는 패키지를 apt get 명령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해보죠. 뭐 간단한 실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상 문제는 초기화하고 할게요. 왜 초기화하냐면 여기를 아까 우리 했던 거랑 조금 잔상이 남아서 실습이 조금 뭐 되긴 되는데 이상할까 봐요. 일단 얘 그냥 멈춤해 놓고요. 어디였죠? 초기화는 워크테이션 프로죠. 그래서 초기화 시켜 놓고 그리고 다시 할게요. 그래야 깔끔하게 확인이 되니까요. 자, 오픈해서 자, 우리 서버죠. 서버 VM 스냅샷 설정 완료. 바로 돌려놓죠. 돌려놓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 필요 없죠. apt-get은 다운로드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인터넷에서 저희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해주겠죠. 자, 그리고 서버죠. 서버 부팅해서 바로 207페이지 실습 12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부팅되면 바로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apt-get 명령을 이제 알고 나면은 사실은 앞으로 설치할 거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apt-get 쓰면은 자동으로 얘가 설치를 다 해주니까요. 자, 터미널 열까요? 터미널 열고. 자, 우리 아까 했던 MySQL 클라이언트를 깔아볼게요. 근데 역시 다운로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설치가 먼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딥 패키지하고 -l하고 MySQL 다시 클라이언트 하면은 얘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설치가 안 돼 있대요. 그죠? 찾지 못했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얘 정보 좀 볼까요? 그러면은 딥 패키지 아니요. 이제 apt 다시 캐시였죠? 정보 보는 거. 그리고 show하고 MySQL 다시 클라이언트. 자, 이렇게 쳐주면 자, 이 정보가 확인이 돼요. 조금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죠. 지금 했던 명령이 이 명령을 치면은 이제 패키지가 이렇고 뭐 사이즈가 어떻고 쭉 나오죠. 그리고 쭉 나오고 벤더가 이렇게 되고 얘 정보에 대한 거 쭉 나오죠. 얘가 이제 의존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확인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보면 홈페이지 여기 만든 홈페이지 있죠. 원래 이 패키지 만든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전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MySQL 5.7이 깔리겠네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확인도 패키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의존성이 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의존성을 어떻게 확인했죠? apt 캐시 사실은 지금 뭐 처음이니까 apt 캐시를 사용하지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설치하지 의존성 먼저 확인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디펜즈죠. 디펜즈 하고 MySQL 다시 클라이언트. 그럼 얘가 이제 MySQL 의존이 MySQL 클라이언트 뭐가 틀렸나 잠깐만요. MySQL 클라이언트 57과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MySQL 클라이언트 57을 확인하면 돼요. 다시 이걸 해서 다시 5.7.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치할 게니까 얘가 설치되려면은 어떤 의존성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해되셨죠? 이제 사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 이거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 뿐이죠. 자, 이제 설치하면 되죠. 자, 설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설치는 알죠. apt-get 뭐라고요? 인스톨이죠. 그리고 설치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 뭐죠? MySQL 다시 클라이언트. 버전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하시면 지가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물어본다고 그랬죠? 진짜 설치 진짜 할래? 그럼 Y 누르면 진짜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보다 노 누를게요. 이것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Y를 바로 쳐주면 이제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럼 엔터를 땅 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다운로드 내려받기 필요한 것들 의존성 있는 것들 얘네들 있죠?
내려받고 알아서 설치 진행해주고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해주는 거죠. 잠깐 기다리시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오류 메시지가 따로 안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할 건 이거예요. apt-get -y install 그리고 내가 설치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지자기는 누구죠? 우분투가 알아서 우분투 서버 가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까지 한 번에 완료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apt-get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설정 파일이랑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9페이지 나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림 설명도 안 했는데 잠깐 보시죠. 자, 우리가 apt-get 인스톨하고 패키지 이름 쓰잖아요.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 뭐 MySQL 클라이언트 이렇게 써주면은 처음에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땅 때리면 어떤 작동이 일어나냐면 etc 밑에 apt 폴더에 있는요 source s부터요 .list 파일을 열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주소가 써 있어요. http에서 url 주소가 써 있어요. 그러면 url 주소로 얘가 패키지 목록을 요청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MySQL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럼 MySQL 클라이언트 관련된 게 패키지가 여러 개 있었죠. 걔를 다운로드 받지는 않고요. 목록만 받아요. 그럼 여기 얘는 당연히 목록을 하니까 그럼 이 목록에 뭐가 적혀 있어요. 어떤 패키지는 뭐랑 의존성이 있다 이거 다 알겠죠? 그럼 의존성 있는 것까지 해서 목록만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이죠. 무겁진 않죠. 그걸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화면이 멈춰 있어요. 이런 목록인데 설치할래? 우리 아까 Y 노 눌렀었죠. 여기서 이제 이거죠. 얘를 하려면은 5개 새로 설치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Y 안 누르고요.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러면 5개를 새로 설치한다고 이거 66바이 그러니까 66메가 필요한데 진행할래? 요 상태가 요 5번이죠. 아직 다운로드 안 받았죠. 목록만 받아서 이거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Y를 누르면 이제 쭉 날아가서 이제 이때서야 요청해서 그 파일들을 여기서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요. 이 패키지 저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잠깐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설치까지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 2, 3, 4, 5, 6, 7 번호를 붙이긴 했는데 apt-get -y 인스톨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엔터만 땅 치면 자동으로 2, 3, 4, 5, 5, 6, 7까지 완성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중요한 파일이 뭐죠? 그러면은 요 URL, 요 주소가 이거 인터넷상에 어디 있겠죠? 요 주소를 방금 얘기한 sources.list 요 파일에 적혀져 있다.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패키지 저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저장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메인 있고, 유니버스 있고, 리스트릭티드 그리고 멀티버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씩 다른데 일단 메인 저장소가요.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프리 소프트 무료예요. 얘가 가장 좋겠죠? 무료고 유니버스는 우분투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무료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무료를 쓸 수가 있고요. 자, 리스트릭티드는 우분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만 얘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 소프트예요. 그 저장소고 멀티버스는 우분투에서 지원하지 않는 유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나는 꼭 무료만 써야 된다. 유료는 안 쓰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저장소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따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만약에 나는 유료 그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쓰고 싶다. 혹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건 불안하다. 그럼 메인과 리스트릭티드 이 두 가지 저장소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etc 밑에 apt 소스 리스트 파일을 열면요. 이 파일의 형식이 이렇게 아까 URL들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자 처음에 db라고는 써 있어요. 이거는 써 있고 원래 그 다음에 주소가 URL이 써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적어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다르게 적어 있었는데 처음에 깔 땐 다르게 적어 있는데 제가 조금 고쳐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apt 다음 카카오 .com 우분투 여기가 주소고요. 이 안에 가면요. 그 우분투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쓰는 16.04는 코드명이 지니얼이었죠. 이 지니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메인 패키지다. 그럼 16.04의 메인 패키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없어도 돼요. 없는데 예비로 하나 더 써놨어요. 혹시 위에 게 작동을 안 할까 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건 사실 없어도 되는 줄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아마 지금 작동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강좌를 같이 듣고 있지만 강좌 들을 때는 당연히 잘 작동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돼서 혹시 작동을 잘 안 할까 봐 이 밑에 거는 또 작동을 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쓴 거다. 일단 위에 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고 맨 끝에 뭐예요? 유니버스도 깔겠다. 멀티버스 리스트릭티드. 그러니까 이 파일은 뭐죠? 이 파일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 다시 보죠. 얘 중에 다 설치해라. 내가 요청하는 거는 다 설치해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죠? 이걸 막으면 돼요. 지워도 되는데 주석 표시를 해버리면은 지운 거랑 똑같으니까 나는 꼭 우분투에서 지원하는 것만 쓰겠다. 그럼 뭐였죠 아까? 메인이랑 리스트릭티드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주석 지워버리면 되죠. 맞아? 유니버스랑 멀티버스 얘는 주석 시켜버리면 되죠. 얘네 네 줄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 13번을 통해서요. 아까 얘기한 소스 리스트 그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설정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패키지를 설치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됐는데 우리가 3장에서 이 소스.점 리스트를 제가 편집한 걸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편집한 이유가 업데이트된 거는 안 되게끔 했어요. 제가 업데이트된 게면 여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얘네들은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하는 거는 원본 패키지만 표시하는 거고 여기에 또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각각 업데이트 된 것들. 이 업데이트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우분투 16.0가 출시했을 때는 당연히 다 이 처음에 원본 패키지만 있겠죠. 그러다가 얘네가 개선해서 업데이트 된 것들을 넣어놓는 패키지 저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걔네는 지금 설치 안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내용은요 업데이트가 안 써 있죠. 그럼 업데이트는 안 되고 원본 파일, 원본에 있는 4개의 저장소만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쓰다 보면 업데이트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얘 다시 초기화 볼게요. 왜 초기화 또 하냐면 귀찮지만 아까 MySQL 클라이언트 있죠? 걔를 다시 이번에는 업데이트 시켜서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요. 안 그러면 좀 꼬여가지고 좀 잘 결과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일단 이제 초기화 다시 시키고요. 금방 하니까 설정 완료하고 닫고 다시 부팅하죠. 다시 부팅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부팅이 바로 됐네요. 자, 터미널 열어서요. 자, 우리 소스 리스트 파일 먼저 열어볼게요. gedit로요. etc 밑에 apt 밑에 source.list죠. 얘 열면은 자, 이 파일에 지금 아까 이건 제가 편집한 거긴 하지만 뭐 정상적으로 원본 파일들만 다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pt-get 하면은요, 이리 있죠? 여기 있는 주소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건데 얘를 다 지워볼게요. 그냥 샵 표시해 볼까요? 샵 하면 지운 건 똑같아요. 앞에 샵 표시를 붙여 샵. 다 지운 것처럼 해서 이 파일 안에 이제 저장해 놓을까요? 이 파일 안에 아무것도 지금 안 적혀 있는 상태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이 바로 안 되고요. 저장하고 이제 닫을게요. 그리고 아까 apt-get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파일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지금부터는 이 새롭게 변경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됐죠? 자, 우리 MySQL 클라이언트 깔아볼게요. 자, apt-get install MySQL-클라이언트 아까 잘 깔렸었죠? 지금은 안 깔리겠죠? 자, 왜 안 깔릴까요? 이해되셨죠? 아까 소스리스트 이 파일을 열어서 갈렸더니 이 파일에 URL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지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실제 어디 찾아갈 수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다. 패키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리스트에 아까 우리 써 있는 주소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소들이 있어요. 그걸 미러 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만 써놨는데요. 이게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우분투 사용자들을 요청을 다 응답을 못하겠죠. 그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미러라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제가 아까 다음 카카오 사이트를 지정한 것 뿐이고 다른 걸 지정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URL은 교재 213페이지에 나왔는데 런치패드.net하고
우분투하고 플러스 CD 미러 그 사이트 들어가면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저는 새로운 주소 하나를 줄게요. 교재 있는 대로 214페이지 나오니까요. 자, 그 교재를 가지고 거기 그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브라우저 띄워서요. 너무 많이 뜨니까 닫고. 자, 이번에는 이제 런치패드 .net하고 우분투에 플러스 cd 미러 x 미러즈까지 치면은 현재 미러 사이트들 있죠. 걔네들이 이게 쭉 보여요. 이게 다 이제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우분투 미러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요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이제 마음에 든다는 게 사실은 속도가 좀 빨라겠죠. 그래서 속도 빠른 것을 좀 고르는 게 좋은데, 여기 뭐 2GB 뭐 써 있는데, 속도 써 있는데 이거보다 이것도 괜찮고, 이제 주로 우리나라나 뭐 미국, 일본 요 정도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뭐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고르시면 되고, 저희는 뭐 책에 있는 대로 샘플 예전 할까요? 책에 있는 사이트를 샘플로 쓰죠. 이제 그걸로 들어가 보죠. 확인해 보죠. 들어가서 뭐 두고 그러면 ubuntu.cs.utah.edu 하고 우분투 여기 들어가면 잠깐만요. 제가 틀렸네요. 우분투 됐죠? 여기가 이제 그 저장소예요. 아까 얘기한 요 저장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미러를 또 하나 알아낸 거죠. 그럼 요 미러 사이트를 사용할게요. 우리가 이거 카피해서요. 얘는 좀 내려놓을까요? 밑으로 내려놓고, 아까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다시 편집하죠. 편집하고 이제 요거를 고쳐보려고 요 주소를 요걸로 지금 이해하고 뭐 지우죠. 하나를 치고 하나씩만 두고 얘 지우고 얘도 주소를 얘로 아이고 틀렸네요. 저 복사했을게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저 컨트롤 V 컨트롤 V 됐습니다. 자, 이러면 새로운 미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게끔 변경을 했던 얘기죠. 이해되셨죠? 근데 어차피 저장소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자, 저장하고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 학습하느라고 한번 해보는 거지. 제가 준 그 드린 주소 있죠? 그거 그냥 쓰시거나,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찾아보라는 의미죠. 그리고 닫고. 자, 아까 적용하려면 뭐죠? apt-get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업데이트 하면 이제 지금 다시 그 방금 우리 변경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적용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좀 목록이나 이런 걸 좀 다운 받는 거예요. 아까 요 주소 있죠. 요 주소에서 새로 다운로드를 잘 해서 얘가 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잠깐 기다려 볼게요. 뭐 오래 안 걸리거든요. 자, 금방 되죠. 쭉 되고 몇십 미가 안 되니까요. 목록 만들고 됐죠. 금방 됐네요. 뭐 1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설치가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설치 안 됐었죠. apt-get install 마이너스까지 붙였냐. -y install mysql 클라이언트. 이제 다시 잘 정상적으로 되겠죠. 대신 받는 게 이제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바꾼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받아다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네요. 더 느리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 있으니까 좀 더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설치했으니까 잠깐 기다려보죠. 됐죠? 자, 한 번 더 설치해 볼게요.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저희가 뭐 있냐면 이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 중에서요, 원본 파일만 지금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스 리스트 파일 있죠?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지니얼이라고 써놨죠? 이거는 원본 파일을 의미해요. 16.04 원본 파일이에요.
뭐 0번 파일만 나는 다운받아서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해 볼게요. 다시 하면은 이게 만약에 버전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원본이니까 원본만 되니까 버전이 올라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치할 게 없다 이런데 아마 지금쯤은 이게 버전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약간씩 개선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가 꼭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그 원본 파일 그 원본이 아닌 업데이트된 패키지에서도 다운받아서 설치되게끔 그렇게 소스 리스트 파일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지금 현재 최상의 상태로. 그러면요, apt-get 업그레이드예요. 이거 평소에 치시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시스템 전체를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니까 전체 깔린 것들 있죠. 얘네들이 최신 버전이 있으면 다 업데이트 해줍니다. 좀 그러니까 위험하기보다 굉장히 무리가 가는 명령어인데,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유 아시죠? 저희가 소스 리스트 파일에 뭐예요? 원본 파일만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설치된 원본들이 설치됐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된 걸 깔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가 업데이트된 게 깔리게끔 요 파일을 바꿔주면 돼요. 간단해요. 지니얼이 아니라요. 지니얼 다시 업데이트 s 붙여야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업데이트 된 것까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원본 더 해야죠. 원본도 깔아야 되고 원본도 깔리고 업데이트 된 게 있으면 업데이트 된 것도 깔려라. 그러면 복사해서요. 이렇게 붙여놓고 각각을 마이너스 업데이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추가로 복사 다시 복사 붙여넣기 얘도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제 진열뿐 아니라 진열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금 4개 저장소가 다 메인 원본뿐 아니라 업데이트 된 거, 유니버스도 원본뿐 아니라 업데이트 된 거, 이거 다 업데이트 된 것까지 설치합니다. 우선순위는요, 업데이트 된 게요. 최신 버전을 더 선호해서 깔리니까 이제 설치가 진행이 잘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저장하고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닫고요. 자, 뭐 해줘야죠? apt-get 하고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래야 방금 이게 적용이 돼요. 이 파일이 기다리면 이제 얘가 보이시죠? 업데이트라고도 얘도 설정이 됐어요. 자, 설정이 지금은 환경 설정만 하는 거예요. 다 되고 나면 한번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바로 됐네요. 자, 우리 아까 MySQL 클라이언트 다시 한번 깔아볼까요? 엔터 쳐볼게요. 자, 깔리죠? 445개 업그레이드 안 하고 한 개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 아까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폴더에 지금 현재 제가 이 강좌를 찍는 현재는 하나가 더 업데이트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하나의 업데이트된 거를 설치해 준 거죠. 왜 하나만 까냐면 우리 이미 깔려 있어요. 이거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니까 업데이트된 거 있네 해서 업데이트된 거는 업데이트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한 개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는 다시 시스템 전체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명령이죠. 해볼게요. 업그레이드로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면 현재 깔려있는 모든 것에 최신 버전이 있으면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엔터 쳐보죠.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많아요. 보면 430개는 업그레이드 하네요. 그래서 Y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업데이트 하겠죠. 사실 65메가니까 한번 해볼까요? Y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최신 것들로 다 현재 깔려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우분투 서버에 깔려 있는 것들을 최신 버전을 받아서 걔네들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는 뭐 수시로 해줘도 좋은데 이제 주의점이 이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잘 돌아가다는 게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실무에서 운영하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더니 뭐 잘 돌리는 게 안 된다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 이제 그거 해결하는 게 훨씬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가 다운받고 설치하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기다리시면 당연히 다 완료가 될 거고요.
자, 이것도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apt-get 한 게요. 우분투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자동으로 그 혹시 이제 스토어 있죠.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하는 걸 우분투는 지원해줘요. 걔가 이거거든요. 우분투 소프트웨어. 그죠? 여기 있죠. A 써 있는 거. 얘 클릭하시면 자, 들어가죠. 맞아. 앱 스토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스토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필요한 거 설치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또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해서 필요한 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분투에서 다른 리눅스와 달리 우분투에서 꽤 자랑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엑스윈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안 먹죠. 그래서 우리 apt-get을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엑스윈도 위주로 쓰겠다 그러면 요 이걸 쓰면요 우분투 소프트웨어 얘를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분투가 개인 사용자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우분투 소프트웨어가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 우분투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D 패키지와 apt-ge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절대 잊어먹지 말 거 뭐죠? 설치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apt-get -y install 패키지 이름. 그러면은 한 번에 설치해 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분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217페이지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중에 다시 써보고요. 자, 조금 오래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비타민 퀴즈 4-1을 218페이지에 써 있으니까요. 직접 하시고 힌트를 참조해서 직접 풀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 비타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럼 잘 풀면은 아주 100% 지금까지 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신 거고 혹시 좀 덜 되셨다 그러면 앞에 게 조금 부족한 거니까 뭐 나중에 복습을 좀 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퀴즈까지 한번 해보시고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